17일 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일부 그룹에 대해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부스터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대상은 직장에서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은 18세에서 64세 사이의 사람들과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중증 질환 위험이 높은 사람, 또 65세 이상이 해당됩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직종은 필수 직종으로 의료 종사자, 교사, 그리고 식료품 직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직원, 노숙자 보호소, 교도소에 있는 사람과 같은 집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이 부스터샷 접종 대상에 대해 추가 발표를 계획 중이나 최종 대상 결정은 주 및 지방정부에 달려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첫 번째 코로나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접종 대상자 중 75%가 최소 1차 접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렸을 때 미국에 입양된 마리아 로빈슨 매사추세츠주 하원 의원이 20일 행정부의 에너지부 차관보로 지명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로빈슨 지명자는 지난 2018년 매사추세츠주 의회에 당선된 최초의 한인 의원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맡고 있습니다. 그녀는 환경보호청 EPA 청정대기법 자문위원회에 참여한 유일한 주 하원 의원이며 청정에너지 의원 모임을 이끌고 있고 전국 환경입법자 의원 모임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로빈슨 지명자는 1987년 한국생이며 펜실베니아주의 가톨릭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그녀는 MIT 공대에서 화학공학 학사, 털사대에서 에너지법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18년 한국계로서는 최초로 매사추세츠주 하원의 78%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으며 재선에서는 98%의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서울 서대문구로부터 해외 입양인 명예 구민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명자는 상원의 청문회 인준을 거쳐 최종 임명되게 됩니다. 민주당은 내년 중간선거 이후까지 행정부의 부채 상한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공화당이 법안 통과를 막고 있어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수가 같은 상원에서 해당 법안의 통과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일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미국의 부채 상한을 내년 중간 선거까지 유예하고 잠정적으로 정부의 셧다운 회피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의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당초 올해 말까지 부채 상한을 임시 유예하려 했으나 그 기간을 내년 중간 선거 이후로 연장했습니다. 석 달 후 다시 정치적 리스크를 키우기보다 내년 선거까지 불확실성을 줄이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무부는 의회가 채무 상한을 늘리거나 유예해주지 않으면 다음 달 중 정부가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상태가 되며 미 긴급 운영 부처들을 제외한 모든 연방정부 부처들은 셧다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는 올해 허리케인과 산불 피해 복구 비용 286억 달러와 아프가니스탄 난민 정착 비용 63억 달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비용 10억 달러도 포함하려 했으나 민주당 내 진보파들의 반대로 제외됐습니다. 공화당은 성명을 통해 재난구호와 아프간 지원에 필요한 비용에는 찬성하지만 부채 한도를 높이는 일괄 타결은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채무 상한 유예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공화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척 슈머 다수당 대표는 공화당이 정부의 디폴트 선언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롭 번타는 22일 수백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사기범을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기단의 총책으로 알려진 안젤라 미라벨라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기반을 둔 부채 구제 사업 네트워크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네트워크는 콜센터를 차려놓고 미 전역의 개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학자금 대출 부채를 줄이거나 없애주겠다는 사기를 통해 613만 달러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배심은 미라벨라에 대해 250만 달러 이상의 자금 세탁과 사기와 허위에 의한 대규모 절도 등 87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라벨라 외에 4명의 콜센터 매니저와 2명의 직원도 기소장에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전 미주의 19,000명 이상의 피해자들로부터 3년의 기간 동안 총 613만 달러를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총 38만 명에게 전화를 걸어 매월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연방교육부와 관련된 것처럼 속이고 월 지불액을 낮추거나 완전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자신들의 플랜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그들의 플랜에 가입해 선불 요금을 냈으며 연방 대출 서비스 기관이 이미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1,000 이상씩을 받아 가로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들에게 속아 월간 상환을 중단해도 된다고 알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출금 레이피로 인한 잔액 증가와 그로 인한 학자금 대출 불이행 상태에 놓였다고 알려졌습니다. 본타 장관은 학자금 대출 차용인은 lawhelpca.org에 연락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대출 탕감 프로그램 자격을 얻거나 상환 계획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차용인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사기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규제당국은 23일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명의 신생아가 사망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신생아 쿠션에 대한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바피 컴퍼니 뉴본 라운저 위에서 자던 8명의 신생아들이 엎드려서 자거나 심지어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도 질식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기간은 2015년 12월에서 2020년 6월 사이로 전해졌습니다.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의장 대행은 23일 발표에서 가슴 아픈 일이라며 아기들은 수면용이 아닌 쿠션에서도 잠을 자기 때문에 빠르게 질식 상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위원회에 의하면 이 신생아 쿠션은 미국 및 캐나다에서 330만 개가 판매되었다고 알렸습니다. 해당 제품 제작사인 바피 컴퍼니의 웹사이트에서 리콜과 환불 공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 23일) 목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13만 3,620명, 신규 사망 2,228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55.6%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3,561명, 신규 사망자 수는 52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52.9%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